그래서 진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었는데 이 매운맛 하나로 송곳 같은 지표로 이거를 찔러내고 1등을 이뤘다라는 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 있죠? 커뮤니티 핫이슈입니다. 쿠팡 상하차 식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이 상하차라는 직업이 돈은 많이 주지만 이제 허리가 워낙 나가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 그거잖아요.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나 가 궁금해가지고 눌러봤는데 여기 쭉 사진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 이 정도면은 잘 주는 건가? 나는 그렇게 잘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탕수육하고 꼬마 돈가스가 계속 겹치더라고. 여기도 탕수육, 꼬마 돈가스, 꼬마 돈가스, 탕수육, 꼬마 돈가스 계속 겹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게 잘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예전에 뭐 사회 고발이랍시고 김치랑 밥밖에 안 주는 그런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가 잘 주는 게 훨씬 더 많아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심지어 이건 몇 년 된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 다채로운 메뉴와 편리한 테이크아웃, 건강식까지 모두 무료. 매일 제공되는 메뉴 수가 20가지가 넘고 삼시세끼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 다음에 위드 이노베이션, 여기가 여기 어때 회사래요. 삼시세끼 무료 제공에 야근을 하지 않아도 석식을 제공한다. 저 옛날에 다니던 회사도 야근을 해야지 석식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식 먹으려면은 그 야근 일지를 기록을 했어야 됐어.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줄 수 있다. 월요일은 1시 출근임에도 구내식당은 평소처럼 운영하고 직원의 지인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 아무튼 나시고랭, 탄두리 치킨, 쌀국수 뭐 이런 약간 컨셉 음식도 잘 나오는 것 같고 티맥스 소프트, 매일 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메뉴 제공. 거의 모든 메뉴를 1,000, 2,000원에. 여기는 이제 무료로 먹는 건 아닌데 저렴하게 약간 재료비만 먹는다? 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군요. 현대오토, 식당 못지않은 퀄리티와 화려한 구성. 근데 잘 나오긴 한다 여기. 이건 모밀의 돈가스. 약간 이거 돼지식이죠? 저도 최근에 이거 먹었는데 모밀에다가 돈가스까지 주고 막 이러면 배가 엄청 부르거든? 그 다음에 여긴 부대찌개에 라면도 들어가 있고 이거 라면살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건가 보다. 해물 누룽지탕인가 보다.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뭐 그런 게 있고 셀프 계란 후라이가 무제한. 아침에는 라면 국밥과 함께 셀프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셀프로 해주면 맛있습니다. 센 불에 기름 좀 많이 넣고 그 겉에 부분 짜글짜글하게 해가지고 구우면 꽤 맛있거든요. NC소프트, 없을 게 없다는 NC소프트 구내식당. 없을 게 없죠. 요즘은 주식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직접 재면한 면에 트러플 오일을 얹은 간짜장에서 화덕에서 구운 난과 탄두리 치킨까지. 요새도 줄까요 과연? 요새도 이렇게 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줄지. 지금은 이제 직원들 다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한데. SK 이노베이션. 여긴 뭐 철판 스테이크도 나온다. 회덮밥도 나오고. 넥슨.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넥슨. 지금은 넥슨이 원탑이죠. 3N 중에. 넥슨, 넷마블, NC 중에. 점심은 3가지 메뉴 중 고를 수 있는데 수제버거, 철판 핫도그 떡볶이, 게살 로제 파스타 등 웬만한 맛집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다이어터를 위한 샐러드와 샌드위치도. 저녁도 무료. 이렇게 보면은 아까 봤던 이 쿠팡 상하차 식단, 쿠팡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분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처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이 꼬마 돈가스에 대한 집착이 좀 느껴지는 식단이다. 자, 오늘자 한국 라면계의 역사가 바뀜. 불닭볶음면 앞세운 삼양식품 시가총액 농심 제쳤다. 드디어 삼양이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여러분, 삼양라면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라면을 출시한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삼양이 넘버원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농심과 오뚜기 이쪽에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시가총액이 농심을 제쳤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찾아봤어요. 미국 품귀 현상 심상치 않더니 삼양 라면 역사 새로 썼다. 10일 시가총액 황제 농심을 제쳤다. 90년대 중반 격차 벌어지고 30년 만에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며 이게 지속될 예정이다. 그 몇 년 전부터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불닭 먹는 거를 많이 올리고 그런 게 열풍을 타더니 해외에 불닭볶음면이 불티나듯 판매된다는 거를 제가 한 1년 전 마트뉴스에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매운 음식에 대한 매니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맞으면 맞을수록 맷집이 늘듯이 매운 것도 계속 먹으면은 이게 혀가 단련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맵찔인 외국인들도 이걸 먹다 보니까 단련이 된 거지. 어찌 보면은 진짜 불닭볶음면은 매운 라면 중에 1티어잖아.
그러니까 진짜 잘 때리는 애한테 계속 맞다 보니까 이게 혀가 엄청나게 강력해져가지고 이제는 불닭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외국인의 강화 혀를 갖게 됐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해외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급상세를 타더니 급기야 시가총액, 매출 등 여러 지표에서 라면업계 부동의 1위였던 농심을 제쳤다. 농심이 진짜 꽉 잡고 있었잖아요.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이런 종목별로 히트 상품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농심이. 그래서 진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었는데 이 매운맛 하나로 송곳 같은 지표로 이거를 찔러내고 1등을 이뤘다라는 거. 각각 1975년과 76년 증시에 상장한 삼양식품과 농심은 상장 초기 증시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1995년을 기점으로 농심이 격차를 벌려서 나갔다. 이렇게 된 이유는 89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무지파동이란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1989년 11월 검찰에다가 누가 투서를 쓴 거야. 뭐라고 썼냐면 그 해외에서 멀쩡히 쓰고 있는 이 정제우지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라면을 튀기고 있었는데 삼양에서 공업용 우지를 써가지고 국민들이 못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 제보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삼양식품에서.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연일 때렸어요. 아, 삼양이 몸에 안 좋은 이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들다더라. 이러니까 너무나 억울했는지 이거를 걸쳐가지고 1995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우지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쓴 거였는데 이 투서 한 장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미디어에서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가짜뉴스로 인해가지고 삼양은 업계 1위를 뺏겼었다. 그리고 외환위기까지 이어져가지고 1998년부터 7년간 화해 절차를 밟기도 했다. 근데 2010년도에 들어서가지고 2012년 4월에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유튜브에서 연달아 가지고 히트를 치고 챌린지가 되고 점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30년 만에 공장도 늘려가지고 이제 물량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K라면 수요에 맞춰가지고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공장 추가도 마치 신의 한 수처럼 적용을 해가지고 잘 팔리기 시작을 했고 성장성을 높게 쳐주는 증시에서 삼양식품의 우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라면 업계들이 최근에 라면을 몇백 원씩 올리고 이랬다가 정부에서 굉장히 난타를 맞았어요. 이 서민 음식의 핵심 중에 하나인 라면 가격을 왜 올리냐? 너네 한번 맞아볼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많이 높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해외로 수출되는 거는 그런 영향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해외 매출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됐다. 심지어 뉴욕타임스가 미국 내 까르보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에 대해 보도하고 유명 래퍼 카디비가 불닭 마니아임을 고백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세상 입증해주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만에 삼양이 농심을 이기고 다시 갔다. 근데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계속 1등 독주를 하면은 뭔가 도전적인 것들이 나오기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농심도 훨씬 더 왜냐하면 농심이 냈던 멋진 작품들이 많잖아요. 뭐 신라면이라던가 짜파게티라던가 뭐 육개장이라던가 뭐 곰탕 이런 것들 다 맛있는 라면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에이스급 메뉴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면 좋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요 얘기를 한 김에 그 라면에도 약간 좀 특이한 녀석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요런 게 있는 글이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오뚜기 스파게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박을 치자 팔도에서 따라 만든 라면인데 케찹 라면입니다. 문제는 토마토 소스가 아닌 진짜 케찹만 넣었다. 지금도 그 회식인데 당시엔 진짜 욕을 엄청 먹고 망했다. 이게 아마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케찹 라면이 나온다면 약간 어그로를 반짝은 하겠지만 즐길 사람은 없죠. 케찹 비빔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반짝했다.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우유라면이란 게 나왔다. 삼양 고급면 우유라면. 삼양이 낙농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라면. 저는 강릉 출신이라 가지고 강릉에는 초등학교 우유 급식이 삼양 우유였거든요. 저 대관령 고온 우유였어요. 저걸로 급식 받아봤거든요. 이거요. 대관령 고온 우유. 이게 급식 상품이었어요. 이게 삼양 거네요. 이거를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로고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이야 치즈도 잘 먹지만 당시엔 치즈도 이게 꼬랑내 똥내라고 안 먹던 시기에 우유라면이 나왔다. 역시나 엄청 욕을 먹고 사라졌다. 1980년도에 우유라면 이거는 확실히 좀 안 되지 않았을까.
먹으면 이건 저도 알아요. 그나마 최신 라면, 어린이 간식으로 나온 라면인데 좀 물에 헹군 라면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머그컵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증정 제품으로 저 머그컵을 같이 주던 것도 있었어요. 컵라면의 일종인데 면이 되게 금방 익는 라면이야. 이런 전용 컵도 같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맛이 되게 밍밍했어. 물탄 튀김 우동 같은 맛이었어. 그런 맛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양도 좋고 비싸가지고 금방 사라졌다. 그 다음에 까만 소라는 면이 있네요. 농심이 좋은 제품도 많은데 똥볼도 많이 찼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려면 이런 똥볼을 계속 차야지 만로홈런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좀 불쌍한 게 지금 신라면 블랙이랑 비슷한 라면이었다. 고급화 라면의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라면인데 저거 만들자마자 우지파동 터져서 욕 엄청 먹고 단종됐다. 인생의 타이밍이죠. 걸쭉한 불고기 국물 맛, 이 라면. 빙그레가 라면 사업에 뛰어들면서 만든 라면. 소불고기에 라면을 넣은 맛이었다. 이거 출시할 때까지 이름이 없어서 이 라면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 그래서 이 라면이야? 아이씨. 돈해를 처음 받아보는 연예인들. 돈 보냈어요. 돈을 보내? 에이! 돈을 왜 보내? 5,000원이나? 5,000원 왜 보내? 아리코님이래, 아리코님. 우리 아리코님 5,000원 왜 보내요? 뭐야, 이거. 보내지 마 그런 거. 아리코님. 아니 이거 닫는 기능이 있어요. 닫는 기능. 뭘 닫아? 돈 쏘지 말라고 이게 못... 조용히 해. 얘 뭐 좀 매겨. 얘 뭐 좀 매겨. 나불나불 되니? 아리코님, 아리코님. 아, 갑자기 음식을 왜 줘? 왜? 또 뭐 얼마나? 왜? 11만 9천 원 샀어. 아니 브랜드 훈이 성함이 아니 조남이 어떻게 조남이 어떻게 되냐. 훈이? 개웃기네. 야, 이거 리액션이 지린다. 진짜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솔직히 연예인 입장에서 도네이션 당연히 큰 돈이지만 5,000원이잖아.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이걸 받아준다는 게 진짜 저는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연예인 분들하고 뭔가 이제 방송을 찍을 때가 나오잖아요. 진짜 유튜버들은 그냥 럭키 일반인이야. 운이 좋아가지고 채널이 떠가지고 잘 되는 거지. 연예인들은 이 DNA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 사람들 리액션하거나 방송하는 거 보면은 진짜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수준이 달라. 수준이 완전히 다른 리그야. 진짜 메이저 리그야, 연예인들은. 유튜버들은 그냥 리그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인인데 운이 좋아가지고 뜬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은 이제 회사까지 가지고 있잖아. 이런 리액션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거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전 세계 메신저 앱 사용 순위 Most Popular Messaging 앱 보면은 왓츠앱이 1등입니다. 카카오톡 어딨냐? 카카오톡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요새 또 라인 때문에 말이 많죠. 실제로 일본 가면은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맨날 그거 있잖아.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러면서 그 네이버 라인 친구들 그 이모티콘 맨날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일본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도배돼 있거든. 일본은 진짜 많이 써요, 라인. 카카오톡하는 비교도 안 되네요. 그리고 저 왓츠앱하고 위챗이 왜 잘 나가냐면은 그 기능이 있어요.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한자로 바꿔가지고 문자를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중국인 친구들이 맨날 저 왓츠앱하고 위챗으로 얘기하는데 앱을 키고 무전기처럼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중국어를 한자로 변형을 해가지고 메신저로 써줘. 왜냐하면은 키보드 중에 그 한자 키보드가 제일 빡세거든요. 왜냐하면 한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타이핑을 하기가 개빡세.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쓰는 어플 중에 하나고 외국 사람들은 진짜 왓츠앱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가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의 리스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느낌으로 많이 쓰던 거였는데 요새는 좀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사용자 자체가 많이 줄었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다. 무튼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 순위 보면은 카카오톡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오늘 가장 핫한 건 이거였어요. 한유라 유튜브 정용돈 댓글 떴다 였는데 이게 그 정용돈 씨가 한동안 뭐 기러기 아빠라는 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냐는 등의 뇌내 망상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보통은 이런 반박글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 이런 글들을 올리면 뭐 고소를 하겠습니다던가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뭔가 담백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이런 유튜브 글을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글을 또 올리는 게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너무나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던 가족들이고
너무나 사이가 돈독하고 좋은데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가정처럼 이런 뇌내망상 글을 써놓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된 게 오늘의 인터넷 핫이슈 1위였습니다. 진짜 이런 글들 보면서 느끼는 게 연예인들이 웬만한 멘탈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진짜 힘들 거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튜버랑 연예인들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레벨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워낙 더 인지도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올 경우에 진짜 멘탈이 쉽지 않으면은 이걸 버티기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상담받고 이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 글을 보고 나서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져왔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맨날 또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너는 관심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예인들은 당연히 이런 걸 견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1위에 올라갈 정도면 진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글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조금 뭐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좋은 글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Chance on fate.